세고 싶어요 2강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이건 원래 법인세법 조문은 아니고 조특법 규정인데, 그래서 이번 세무사 1차 시험이 지금 시끌시끌하죠. 세무사 1차 시험에 그 세법 과목, 시험 과목 이름이 세법학 개론인데, 그 세법학 개론에 들어가는 세목이 시험 공고에 따르면 조세특례 제한법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2012년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 간주임대료 규정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건 엄연히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를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합니다. 근데 이제 상공단이 항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져요. 상공단이 학생들이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조특법은 시험 공고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 출제 오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어요. 그 문제 틀린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얘를 또 냈죠, 얘를. 상공단이 옛날에 과거에 그 일을 까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걸요. 교수님들이 그 판례를 모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냈을까요? 교수님들의 머릿속에는, 법인세법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의 머릿속에는 얘가 조특법에 있지만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얘가 영향을 미치니 법인세법 규정의 특례로서 얘를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얘기 못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되어 있는 일반법의 특례사항을 따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법인세법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소송까지 갔었던 문제였고 한다면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도 내셨죠. 그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험 공부를 낼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등등 관련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이 있는 것까지는 시험 범위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보여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2012년도, 13년도 그때 소송이 있고 막 판결이 있었을 때 그때 시험 공고문을 좀 고쳤다면, 야, 앞으로 공고를 이렇게 내자라고 바꿨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솔직히 수험생들도 솔직히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거 시험 준비할 때 이거 공부 안 했어요? 했잖아요. 강사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틀렸으니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니면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특법 규정이라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꾸 내잖아요. 그럼 풀어야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제위원은 신이라고. 우리가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닥 어려운 규정도 아니잖아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같은 걸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와 월세를 받는 임대법인 간에 과세 형평을 맞춰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을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요 갑이라고 하는 법인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로 빌려준 전세로.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는데요. 을이라는 법인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데요. 갑이 빌려주고 있는 부동산, 을이 빌려주고 있는 부동산 둘 다 상가라고 해볼게요. 가치가 비슷한 상가다. 근데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는데 갑이 받은 요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줄 거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요 보증금은 법인의 입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받는 요 월세는 임차인에게 돌려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법인의 입금이에요. 똑같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있지만 가치가 유사한 부동산을 빌려주고 있지만 을에게만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갑에게는 과세가 안 돼요. 그럼 누가 열받을까요? 을이 열받겠죠. 을이 열받아서 찾아가요. 이보세요. 세무서에 찾아가는 거죠. 이보세요. 왜 나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 과세관청이 대답해요. 아, 월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얘는 왜 안 내냐고요, 세금을.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얘는 보증금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지, 갑에게 실현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답답해 미치죠. 을이 얘기해요. 이보세요. 이 갑이 보증금을 받아서 가만히 자기 지갑에 회사 창고에 넣어두기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금고에 잘 넣어놔야죠. 돈은 금고에, 돈통. 아니, 답답한 양반아. 보증금을 받으면 은행 통장에 넣어놓지, 은행 통장에. 법인 통장에 넣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다못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겠지, 은행 이자를. 이 은행 이자 누구 거야? 얘 거잖아. 그러면 갑은 보증금을 받아서 적어도 요 은행 이자만큼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을이. 과세관청이 그렇구나. 아, 적어도 매달 요 이자만큼은 받겠구나. 그러면 이자를 월세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인해서 매달 이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자만큼의 월세를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러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그러면 갑에게 과세를 하도록 우리가 법을 좀 만들게요. 그래서 만든 게 간주임대료라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 과세하기 위해서 요 은행 이자만큼 과세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임대일수. 이렇게 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좀 필요경비 같은 거, 송금 같은 거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요 갑이 그 부동산 상가를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빌려주기 위해서는 상가를 취득했을 거예요. 다른 누구로부터 상가를 사왔든지 아니면 상가를 직접 지었든지 아무튼 간에 그 사온 비용이 상가의 매입 비용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 건설비 상당액은 빌려주고 있는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토지의 가액, 우리 민법에 따르면 건물과 토지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요. 따로따로 다른 부동산으로 보는데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만을 얘기해요.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 상당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보증금에서 이렇게 차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임대일수를 고려한다. 건물의 취득가액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게 되면 걔는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린 취득가액을 얘기한다고요. 두 번째, 재평가 같은 거 해서 재평가 이익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고려하면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아니라.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 있죠. 자본적 지출액 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셔야 돼요.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 뒤에다가 이 보증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실제 수입이자 및 할인액 그리고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 손실이 있으면 차감해야 돼요. 유가증권 처분 손실을 차감한 처분이익 잔액, 혹시나 손실이 더 크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빵, 그리고 하나 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을 고려해서 얘네들을 빼요. 그래서 남는 금액을 갑의 간주임대료로 본다. 이 보증금을 운용해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보는 건데 실제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주임대로 산식이 돼요. 보증금의 적수 마이너스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누기 365 마이너스 금융수익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산식이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보증금 적수를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것. 적수는 임대 일수를 곱한 거잖아요. 임대 일수는 언제나 이렇게 개시일은 그 기산일은 언제나 계약서상의 임대 개시일이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빌려줄 건데 실제 보증금을 4월 1일 날 수령을 했다.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실제 보증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증금을 4월 1일 날 받았다고 해서 4월 1일부터 임대 일수를 계산하셔서 적수를 계산하시면 다 틀리는 거예요. 언제나 계약서상의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기간을 산정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 건설비 상당액 적수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취득가액은 고려하지 않아요. 건물의 취득가액만 얘기한다.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누계액, 재평가이익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은 고려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적 지출액. 자,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런 걸 내요. 전체 빌려주고 있는 부동산의 면적이 요만큼인데 실제 빌려주고 있는 임대 면적은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건설비 상당액,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계산할 수 있을까? 면적 비율로 나누시면 돼요. 전체 건물의 면적 중에 임대하고 있는 면적. 자본적 지출액 계산하실 때, 고려하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은 적수를 계산할 때 실제 지출일부터 그 적수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25년 초에 샀다. 자본적 지출액은 25년 7월 1일 날 지출했다. 그러면 건물의 취득가액, 건물의 적수는 25년 1월 1일부터 기산. 자본적 지출액은 25년 7월 1일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자본적 지출액 얘기가 뒤쪽 파트 가면 감가상각비에도 또 나와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에서의 자본적 지출은 언제나 기초에 지출했다고 봐요. 감가상각 파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은 언제나 기초에 지출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도 걔를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월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기초에 지출했다고 보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감가상각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금융수익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는 발생주의 금액이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증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금액이다. 따라서 미수금, 기간경과분이죠. 얘는 인정이 되지만 선수금, 얘는 기간경과하지 않았죠. 선수금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산식을 정리했으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2011년도 극악 무도한 난이도를 자랑했던 2011년도의 세무사 1차 시험이에요. 이거 풀어볼게요. 간주임대료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린 반드시 5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국 영리법인인가? 두 번째, 차입금 과다 법인인가?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있는가? 다섯 번째, 전세금 등을 받고 있는가? 요 5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법인세법 계산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우린 다 내국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당연히 충족이 될 것이고요. 차입금 과다법인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차입금 과다법인, 어떤 법인을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하냐면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 자본의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차입금 과다법인이다 아니다 언급해 줄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가? 전체 그 법인의 자산 중에 부동산상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얘도 문제에서 줄 거예요.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자료만 문구만 찾으시면 되고요. 부동산 빌려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낚여요. 어디에 낚이냐면 기계장치를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많이 낚여요. 아무 생각 없이 보증금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빌려주고 보증금 받았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기계장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증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제가 더보기란의 링크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A가 장부를 잘 기장한 경우와 추계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2개 다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쭉 정리한 그 산식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 산식이에요. 만약에 추계한다 그러면 장부가 없어서 추계하는 거잖아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건설비, 건물을 옛날에 얼마에 주고 샀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건설비 상당액 빼고 싶어도 못 빼요. 걔 안 빼면 된다. 뒤에 금융수익, 보증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금융수익, 장부가 없어요. 얼마가 발생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걔도 그래서 몰라서 안 뺀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계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라면 빼는 걸 안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빼는 걸 안 빼면 된다. 자, 보증금을 받았는지를 보셔야죠. 산식 머릿속으로 쫙 띄워 놓고요. 보증금의 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건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첫 번째 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 그랬고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내국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박스한 자료를 보니까 주택 상가라고 하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양가로 2번 자료에서 받고 있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추계하는 경우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지만 추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것도 계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장부를 일단 기장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뺀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상가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았냐면 양가로 이번에 보증금 6억을 받았어요. 자, 임대 기간을 확인하시고 적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양가로 6번 자료에 임대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래요. 그러면 2025년도 365일 내내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내내 빌려주고 있는 경우라면 어차피 나중에 나누기 365 할 거잖아요. 굳이 적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건설비 상당액을 빼야 돼요. 상가의 건설비 상당액을 보자. 양가로 5번 자료에 2024년도에 부동산을 5억에 샀는데 그 안엔 토지가액 3억이 포함되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는 건물의 취득가액만 얘기한다고. 2억. 그런데 이 건물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우린 지금 상가에 대해서만 계산하거든요. 상가가 이 건물이 전체 면적이 750제곱미터인데 양가로 1번 자료에 되어 있죠? 75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상가가 60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상가의 취득가액만 고려하셔야 된다. 자본적 지주택 같은 얘기는 없었고요. 그럼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면 되는 거죠. 정기예금 이자율이 문제에 주어진 게 5%예요. 적수로 우리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나누기 365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금융수익 뺀다. 상가 보증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으면 뺀다. 그게 우리 양가로 4번 자료에 있죠. 이자 380만원. 그리고 배당 640만원.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 손실만 있으니까 음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상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상가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겠죠. 118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자, 추계하는 경우다. 그럼 빼는 걸 안 빼면 된다 그랬어요. 추계하는 경우라면 얘를 안 빼면 돼요. 얘를 안 빼면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6억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계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차이 주택에 대한 것도 계산한다. 아까 우리 주택에 대한 거 계산 안 했거든요. 기장하는 경우에 추계하면 주택도 계산해야 돼요. 주택 보증금이 얼마냐면 양가로 2번 자리에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택도 1년 내내 빌려주고 있으니까 굳이 365 곱할 필요 없고 여기다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만 포함시키면 되겠다. 애초에 6억 6천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간주임대료였습니다.